와, 접는 기계식 키보드. 이건 당장 써서 리뷰해봐야지. 와, 이거 신기하네 이거. 우린 잊었나요? 안녕하세요, 이섭입니다. 오랜만에 오늘은 조금 더 라이브하게 짧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가 뭐냐, 제가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로 돌아다니면서 여러가지 제품들을 많이 구입했고, 그 중에서 좀 이거는 영상각을 잡을 수 있겠다 싶은 제품, 세계 최초 접을 수 있는 기계식 키보드라고 해서 하나 구입해봤습니다. 이 제품 이름이 저도 처음 들어본 좀 특이한 제품이거든요. 로얄 클루지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고, 이 브랜드에서 나온 기계식 키보드도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, 제가 구입한 가격은 대략 8만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. 키보드를 작게 보관하는 휴대용 컨셉이라면 옛날에 LG 롤러볼 키보드라는 게 있었어요. 요것도 이렇게 돌돌 말려져 있고 사용할 때는 펼쳐서 사용하는 컨셉인데, 결국 이번에 구입한 제품도 얘와 비슷하게 휴대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생각해요. 진짜 예전에는 PMP 같은 곳에서 쓰기 위해서 막 실리콘 키보드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. 근데 결국 제가 이러한 제품이나 실리콘 키보드나 사용해보면 휴대성 때문에 키감이나 다른 면에서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 얘는 기계식 키보드인데 접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키감과 휴대성을 모두 잡은 녀석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더라도 제가 구입해봤습니다. 근데 뭐야 이거? 나는 2022년에 구입했는데 21년 12월? 지금 2023년이 다 와가는데 좀 특이하네요. 원래 있었던 제품인가? 야, 뭐야? 오? 얘들이 기계식 키보드를 갬성을 안 해. 키 리무버 들어있고요. 유저 가이드인데요. A to C 키보드 뭐 옛날에 많이 썼던 재질인 세부 같은 느낌. 여기에 기계식 키보드 들어있고요. 일단 첫 느낌은 영양갱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. 오, 야, 뭐야? 접었을 때는 좀 유격이 있다? 막 단단하게 물려있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. 이렇게 좀 흔들리는 모습. 얘는 LG 키보드처럼 돌돌 펼치거나 돌돌 말아서 휴대하는 형태가 아닌, 아무래도 기계식 키보드를 접기는 힘들다 보니까 한 번 접는 형태의 기계식 키보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중앙에 보면 다른 연결점은 없지만 리본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이것도 만약에 오래 썼을 때 좀 해지거나 여기에 손상이 가게 된다면 아마 아래쪽에 있는 키보드는 잘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리고 온오프 스위치 있고요. 여기는 C타입으로 충전하거나 아니면 유선으로 연결해서 쓰는 거겠죠. 이러한 제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태블릿이나 핸드폰이나 거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스탠드까지 내장되어 있는 형태가 많더라고요. 그리고 이 생각보다는 무겁네. 스펙상 무게가 500g인데 만약 아이패드와 함께 들고 다니면 쓴다? 거의 아이패드 무게이거나 아이패드보다 조금 더 무거울 수 있을걸요? 하지만 접을 수 있기 때문에 휴대성에 있어서는 좋은 것 같고, 저 위에 주머니에 들어가나? 기계식 키보드라서 킥킥 빠졌다. 예, 요런 느낌인데. 잠깐만, 이거 약간 무기로 쓸 수 있지 않나? 막 이렇게. 근데 지금 벌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나타나요. 펼쳤을 때 이게 제대로 고정이 되어서 바닥에 쓸 때 단단하게 잘 잡아줘야 되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이지만, 얘는 펼쳐도 따로 이제 막 물리거나 걸리면서 견고하게 지탱되는 듯한 느낌은 없어요. 그래서 지금 만지면서도 왔다 갔다리 하는 느낌을 지금 주고 있고요. 바닥에 또 쓸 때는 나름 튼튼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. 한번 켜볼까? 오? LED 백라이트도 들어온다. 이거 분명히 이제 대부분 펑션 누르고 위에 누르면 밝기가 더 증가하거든요. 그죠? 오, 끌 수도 있고. 뭐야 이거? 기계식 키보드에서 그 브레이스, 그 숨쉬는 듯한 모드 있잖아요. 그것도 표현이 되는데요. 그죠? 이건 아마 스피드 조절. 봐, 이게 또 기계식 키보드를 많이 만져본 짬바가 또 여기서 나오는 거지. 그래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. 다만 얘는 RGB 백라이트가 아닌 화이트 LED만 들어오고 있는 형태입니다. 지금 스튜디오에서 불을 꺼놓은 상태이지만 주변에 조명이 있다면 백라이트가 막 그렇게 잘 보이는 편은 아니에요. 아마 밤에 이제 완전 불 끄고 본다면 잘 보이겠죠? 여기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. 아니, 일반적인 멤브레인 키보드와 뭐 다를 거 없는데 이게 뭔 기계식 키보드냐 하실 수도 있지만, 얘는 요즘 좀 많이 유행하고 많이 출시되고 있는 로우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일반식
기계식 스위치보다 낮은 형태의 스위치를 사용하는 녀석입니다. 그래서 키캡을 빼보잖아요. 그러면 지금 보이다시피 얘도 그러한 로우 프로파일을 적용했다. 구입할 때 보니까 스위치는 블루, 브라운, 레드 스위치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은 청축이지만 사실상 시끄러워서 그것은 집에서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나마 스튜디오에서는 타입을 봐서 갈축을 좀 주로 선호하고 있거든요. 근데 얘는 또 휴대용 컨셉이고 밖에서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청축과 갈축은 너무 민폐일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 잘 구입하지 않는 적축으로 구입했어요. 그래서 이 키캡이 좀 잘 빠지는 것 같은데요. 아무튼 얘는 이제 이러한 스위치를 사용했고 보통 로우 프로파일도 여러 가지 체리, 카일, 게이트론 스위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위치만의 브랜드가 있는데 얘는 따로 그러한 브랜드에 대한 설명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로얄 클루지라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스위치가 아닐까 추정되긴 하거든요. 원래 자세히 보면 스위치 밑에 브랜드명이 적혀있는데 얘는 뭔가 아디다스 같은 모양인데 이게 대체 어디 스위치지? 그리고 키보드는 일반적인 풀 배열이나 텐키리스가 아닌 68키의 레이아웃의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딱 보면 F키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여기 있는 펑션을 누르고 1, 2, 3, 4를 이용하면 F1부터 F12까지 쓸 수 있습니다. 일단 타건 한번 해볼까요? 이 휴대용 키보드 중에서는 키감이 되게 좋은데요. 적축이라서 청축이나 갈축같이 걸리는 클리키한 느낌은 없지만 다른 일반적인 휴대용 키보드 뭐 나비식을 사용하다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키보드보다는 누르는 느낌이 재밌네요. 살짝 통올림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지금까지 쳐보니까 다른 키는 괜찮은데 스페이스바가 스프링 소리가 좀 들리는 편이에요. 잠깐만 다른 거 갖고 와볼게. 다른 유명한 제품들 몇 개 갖고 왔습니다. 휴대용 키보드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끈 로지텍 K380. 얘도 보강판이 있어서 되게 단단하거든요. 얘는 확실히 좋기는 한데 기계식 키보드를 타이핑하다 얘를 쳐서인지 좀 누르는 맛은 살짝 아쉽긴 해요. 근데 보강판이 있음으로 인해 단단함은 로지텍 K380이 훨씬 더 좋아요. 게다가 위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칠 때도 평평한데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편하다. 얘는 휴대용으로 극강의 키보드죠. 버려. 애플 매직 키보드. 얘도 꽤 괜찮아. 확실한 건 기계식 키보드가 아닌 녀석들은 스트로크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누르는 깊이가 얕아서 좀 누르는 맛이 많이 약하긴 합니다. 삼성 것도 쳐볼까? 얘도 꽤 단단하긴 단단하네. 애플 매직 키보드보다 키를 누르는 깊이도 더 깊은 것 같기도 하고요. 하지만 진짜 이제 요렇게 일반적인 키보드와 비교했을 때는 기식 키보드이기 때문에 타이핑했을 때의 느낌은 가장 좋습니다. 이 누를 때 이 느낌이 되게 좋아요. 만약 청축이나 갈축이었잖아요. 그럼 느낌이 훨씬 더 좋았을걸요. 하지만 소음을 봤을 때 적축을 잘 고른 것 같아요. 청축과 갈축으로 휴대용으로 이제 밖에서 썼다. 바로 이래돼. 요거 아이패드에서 한번 써볼게요. 위쪽에 있는 요거 펼치고요. 태블릿에서도 잘 되는지. 이건 아닌 것 같다. 아마 얘를 다 펼치지 않고 조금 벌리면 그나마 나을 거예요. 이렇게. 이걸 잘 조절을 하긴 해야 되네. 그나마 낫다. 한번 연결해 봅시다. 아직 검색은 안 되는데 블루투스 눌러야 되나? 페어링 되는 것 같아. RK 키보드 5.1 나왔고요. 연결됐어. 알트 탭도 모두 정상 작동하고요. 이렇게 홈으로 가는 것도 되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문제없이 다 되고요. 타이핑 해볼까? 메모. 근데 진짜 아이패드에서 기계식 키보드로 타이핑하니까 진짜 죽인다 맛이. 지금 타이핑하면서 느낀 거지만 지지대가 아이패드까지 거치했을 때는 좀 흔들림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. 그리고 이제
지금 이처럼 좀 움직이게 된다면 얘가 좀 쉽게 쓰러지는 편이고요. 아마 얘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이패드도 미니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 스마트폰에 쓰기에는 좀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제 바닥에도 고무 패드가 양쪽에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타이핑을 하면서 얘가 밀리지 않았고요. 내장된 배터리는 640mAh라고 하기 때문에 최대 200시간 가량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구입할 때 보니까 스펙상 최대 5대까지 연결 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. 근데 또 다른 판매 페이지에서는 3대라 하고 약간 좀 뒤죽박죽이었어요. 지금 보면 QW 3개만 페어링 할 수 있는 표시가 있잖아요. 근데 추가로 눌러보니 R, T 버튼에도 페어링이 가능했고 여기서 유선까지 포함한다면 총 6대까지 연결 가능하더라고요. 자, 지금까지 사용했을 때 짧게 사용했지만 후기를 이야기해보자면 가장 먼저 위쪽에 있는 스탠드가 아이패드 프로까지는 조금 견고하게 지지를 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아까 봤다시피 아이패드 프로를 거치하기 위해서는 얘를 좀 조절하면서 최대한 각도로 올리기도 했어야 됐고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쓰러지더라고요. 그리고 키감은 아주 우수하고 좋긴 한데 이런거 백스페이스, 엔터, 특히 스페이스바는 스프링 철심 소리가 좀 많이 나고 이런 걸 타이핑할 때마다 좀 이질감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들어요. 나머지는 되게 괜찮은데요. 일단 휴대용 키보드 중에서는 키감이 가장 우수한 녀석으로 보이고 또 지금은 이렇게 사용하지만 들고 다닐 때는 무게가 좀 무거운 게 단점이긴 한데 접어서 휴대해서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점,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내구성에 대한 문제만 없다면 꽤 괜찮은 키보드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신기하다고 이 제품을 구입하지 마시고요. 지금 구입하기에는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비추하는 수준이다. 저는 8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만약 얘가 한 4만원? 5만원 정도라면 되게 괜찮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하지만 8만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의 대안이 많기 때문에 8만원에 다시 구입을 한다고 생각하면 좀 고민해볼 만한 키보드인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구입하시지 마시고 그냥 제 영상으로 알리에서 이러한 기계식 키보드도 판다 정도로만 봤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영상으로 찍지 않았지만 구입한 기계식 키보드 원래 구입한 것들도 꽤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모두 모아서 어떤 건 만족했고 어떤 거는 왜 불만족스러운지 이런 것에 관한 영상 또 나중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이번에 리뷰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좀 기대하고 산 게 이거거든요. 이게 제가 한 60불 정도 주고 구입한 것 같은데 이걸 왜 구입했냐면 키보드에 이거 있어요. 이게 볼륨 조절이에요. 그래서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샀는데 결과적으로는 얘도 이제 좀 이제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통울림이 좀 심해갖고 왜 이렇게 엄청 만족스러운 키보드가 안 나오죠?